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한양행 맨발의 훈이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그 생명보안법으로 인해 유한양행의 유한화학을 통한 CDMO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얼만큼 수혜를 볼 것으로 보냐. 여러분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생명보안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한 생산과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한화학은 이미 안정적인 생산시설과 높은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어. 제가 요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갖고 혀가 좀 꼬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법 개정이 이런 수요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더 질문 하나 해야 되는 건, 자, 미국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니, 예를 들면 바이오 생명보안법 같은 것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재료라는 거는요, 금리 인하가 10년 5에서 10년 사이클 갈 것으로 보고, 또 지금 뭐예요? 바이오 생명보안법 같은 경우에 이거 역시 이거는 몇십 년 갈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이라는 게 이게 13억이잖아요. 자, 양이냐 질이냐 그랬을 때 우리 남북 전쟁할 때 결국 유엔군이 다 합쳤는데도 안 됐잖아요. 밀고 내려오니까 양으로. 근데 이제 GDP 자체가 중국은 올라갈 포텐셜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만큼 13억 인구가 대한민국 26배의 GDP가 늘어나면 미국이랑 역전되죠. 근데 지금 아직 성장 잠재력이 중국이 더 높을 수 있다. 미국보다. 미국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악물고 견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면은 이 특허 보안 같은 것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의료 데이터와 유전 정보 수집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와 제약 산업의 필수 재료와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은 국내 공급망 강화체 3국 대체 공급망 확보. 여기 한국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나 기타 사방과 바이오 및 기술을 인수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도 뭐 10배 돈 줄 테니까 와라. 기술 빼돌리면 뭐 천문학적인 돈을 주겠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강화하여 생명과학 및 바이오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및 생명과학 공학 분야의 국제협력과 규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기술 및 정보를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한국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얼만큼이야? 자, 객관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상당히 크다라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금리 인하 보세요. 금리 인하 시 어디가 수혜를 입는다? 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입는다.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등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자금 조달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가 높아져 투자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사이클 이제 시작했어요? 아니면 한참 됐어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한양행이 차트상으로 너무 오른 게 없다는 거지. 아니, FDA 승인됐는데 고작 2배가? 여러분, 비트코인이 몇 배 올랐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비트코인이 4원으로 시작했어요. 4원. 자, 이건 제가 잠시 검색해 볼 테니까. 자, 그리고 유한양행의 영업이익은, 자, 해보세요. 이번 생명보안법으로 인해 유한양행의 자회사 유한화학을 통한 CDMO 수에 얼마큼 볼 것으로 보이냐. 유한화학은 이미 안정적인 생산시설과 높은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뢰를 얻고 있고, 그죠? 이미 갖추고 있는 애. 나 준비가 되어 있어. I'm prepared. 자, 수요 확대와 법으로, 자, 유한의 CDMO 기존 고객사의 수요가 하고 새로운 고객사까지 확보가 예상된다. 근데 여러분들, 매출 성장률이 20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리로 늘어나는, 복리로. 그죠? 장기적으로 복리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인구가 우리나라 26배예요, 26배.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한국으로 조금, 중국에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로 몰려든다니까, 이게. 이런 모멘텀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다. 자, 여러분, 유한양의 CDMO 사업부문은 연간 15에서 25% 성장. 여러분, 이게 지금 ROE로 치면은 ROE가 15에서 25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폭발적인 수치라고, 이게. 여러분, 원금 1,000만 원이 월 10%씩 10년 동안 복리로 굴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월 10%. 월 10% 해봤자 뭐 월 10% 뭐 해봤자 뭐 9,200억이 됩니다. 9,200억. 1,000만원이 9,200억이 돼요. 1억도 아니고 9,200억이 됩니다. 이 복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ROE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1, 2%가 아니라 15에서 25%의 성장이 된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무려 얼만큼? 10에서 15%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그죠? 이거는 지금 렉나자나 이런 거 다 빼고 얘기한 거예요. 렉나자 무슨 뭐 각종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거 전부 빼고 얘만 봐도 이 정도라는 거죠. 수혜는 무지막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EI의 발달조차도 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EI는 신약 후보 물질 찾고 약물의 효과 예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유한양행이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집요하게 물어봐야죠. 한국은 뭐라 그래? 한국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얼마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대중국 견제 강화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볼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바이오 및 기술 강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CDMO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이미 유한양행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땡큐지 지금. 그죠? 자, 그래서 Oh say can you buy those only 같이 피 흘리면서 싸웠어요.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 바이오제너 산업에서 전략적 협력국과 안전한 생산 기지를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바이오기업 새로운 성장기에 매출확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금리 인하와 저기 뭡니까 이거? 생명보안법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재료야? 이 재료라는 말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재료라고. 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간다고. 미국과 중국은 이제는 헐뜯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젠 싸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액면가가 얼마로 시작해서 했으며 지금 몇 배 올랐어? 최초 액면가 대비 오마이갓 4250만 배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에이 뭐야 만원만 넣었어도 만원이면 뭐 국밥 한 그릇 만원 넣으면 얼마죠 이게? 만원 4250만 배는 2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250억입니다. 만원 넣었으면 딱 켰어. 4250억이에요. 10만원 넣었으면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님, 그 서정진 회장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됩니다. 100만원 넣었으면 워렌 버핏하고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원 넣어놓고 딱 근데 지금 유한양행 뭐예요 지금? 그 험난한 그것도 암이잖아요. 폐암. 암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폐암 비소세포 폐암 했는데 고작 뭐에 얼마 오른 거예요? 2배도 못 올랐어요 지금. 그럼 누가 바이오 투자합니까? 이거는 엄청난 공격형 OBV 세력선을 매집 후에 억지로 눌러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이면 공매도 파멸이 될 것이다.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환매수 이루어지잖아요. 100만원으로 눈부신 상승이 저는 보여요. 저만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제 눈 동공에. 자, 50에서 100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 이 험난한 시련을 헤쳐 나가시고 싶다. 자, 이거 100만원에서 종목 수익률이 아닌데 나올 거예요 이거 영상에. 그래서 함께 공매 파멸의 재밌는 싸움에 동참하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 공매 파멸을 하면 자, 그거보다 재밌는 게임이 없었거든요. 불법 공매도가 파멸되면서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 꿀잼에 참여하시면서 단타 배워보시겠다. 미천한 저의 작은 도움의 기법 5개 핵심 단타를 통해서 한번 참여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아무 메시지나 보내주셔도 돼요. 100억, 뭐 가족방, 배움방, 농심투자 대박, 히든주도 받아보시고 주도주. 자, 어떤 메시지라도 보내주셔서 뭐 대표적으로 100억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니면 유한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떤 메시지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유한양행 심장마비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들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네,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오른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 뭐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티컬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